저는 올스타 레벨의 선수와 슈퍼스타 선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클러치 타임 때의 득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쿼터부터 4쿼터 중반까지 아무리 잘해도 경기 막판에 락다운되거나 잠수를 타버리면 그 선수는 슈퍼스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경기 내내 잠잠하다가 경기 막판에 팀을 리드해서 승리를 따오면 그 선수는 슈퍼스타라고 생각합니다. NBA는 1990년대 중반부터 클러치 타임 때의 퍼포먼스를 집계해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정의하는 클러치 타임이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4쿼터 막판이나 연장전, 마지막 5분 동안을 말하고 점수 차이가 5점 이내로 나는 상황에서의 유효 필드골 성공률을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치 상황에서 필드골을 최소 35번 이상 던진 선수들을 토대로 랭킹을 매겼습니다. 데이터는 작년 기준입니다. 21명의 선수가 집계됐는데요. 그만큼 클러치 타임에 이만큼 슛을 많이 던진 선수가 없다는 뜻이고, 각 팀의 에이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21등, 꼴등은 누구일까요? 저는 맞추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예상하는데요. 바로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클러치 타임만 되면 슛이 아니라 벽돌을 날린다고 해서 별명이 웨스트브릭인 그인데요. 데이터가 그의 별명을 입증해줍니다. 그는 클러치 타임의 유효 필드골 성공률이 29.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슛도 168번 던졌는데 46번 밖에 못 넣었습니다. 보통 NBA에서 정의하는 괜찮은 유효 필드골 성공률은 50% 이상입니다. 그러니 웨스트브룩은 클러치 타임에 아주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탑5는 누구일까요? 5등은 레지 밀러입니다. 레지 밀러는 4쿼터 막판 9초 만에 8점을 넣은 밀러 타임으로 유명한 클러치 선수라 이해가 갑니다. 4위는 앨런 아이버슨입니다.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기록을 보니 클러치 타임의 필드골 성공률 43.6%, 3점 성공률 44%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었네요. 3위는 스테판 커리인데요.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커리는 대단한 게 탑5 선수 중 필드골 시도를 163개로 압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 40%, 3점 성공률 38.6%로 좋은 기록을 쌓고 있습니다. 물론 3점을 많이 넣는 선수일수록 유효 필드골 성공률이 높은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커리는 클러치 타임에 3점 83개를 던져 32개나 넣었는데 이건 참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2위는 샤킬 오닐입니다. 오닐은 간지나게 클러치 타임 때 3점은 하나도 안 던졌고 필드골 108번 시도, 58개 성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효 필드골 성공률도 53.7%라 3, 4, 5등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오닐 전성기 시절엔 오닐한테 공만 주면 2점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에 걸맞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망의 1등은 놀랍게도 카와이 레너드입니다. 그의 클러치 타임 기록을 보면 진짜 놀라운 게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46.4%, 3점 성공률은 무려 42.9%입니다. 더 놀라운 건 레너드의 통산 3점 성공률이 39.1%라는 점인데요. 한마디로 그는 클러치 타임 때 3점을 더 잘 넣는 선수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과연 르브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리 멀지 않은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르브론의 클러치 타임 기록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클러치 타임 때 필드골을 340회, 거의 3배나 많이 던졌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필드골 성공률은 40.9%, 3점 성공률 역시 35.3%니 그 역시 대단한 클러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케빈 듀란트가 12위라는 점, 코비 브라이언트가 15위라는 점인데요. 듀란트는 41.1%인 필드골 성공률에 비해 3점 성공률이 24.6%로 낮아서 그런 것 같고, 코비는 의외로 필드골, 3점 성공률이 둘 다 꽤 낮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핫한 선수들인 니콜라 요키치, 루카 돈치치, 야니스 아테타쿤보 등 꽤 많은 슈퍼스타들이 이 리스트에 없어서 놀라웠는데요. 아직 플레이오프 출장 경력이 그리 많지 않거나 클러치 타임 때 슛을 아직 충분히 던지지 않은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클러치 타임에 대한 정의가 전문가들마다 다른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4쿼터 1분 이내로 시간이 남았을 때 점수가 3점 차 이내일 때가 진정한 클러치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선수들별로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당하게 꼴찌를 기록한 선수는 바로 웨스트브룩인데요. 필드골 성공률 12.5%, 3점 성공률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등은 레이 알렌, 필드골 성공률 52.4%, 3점 성공률 6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르브론 시절 레이 알렌의 기적같은 3점슛, 셀틱스 시절 레이 알렌의 클러치 퍼포먼스를 보면 이해가 가는 기록인데요. 르브론 역시 극한의 클러치 상황에서 48.9% 필드골 성공률, 44.4%라는 대단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비는 여기서도 필드골 성공률 27.3%, 3점 성공률 17.6%라는 낮은 기록을 보여주었는데요. 생각보다 클러치 플레이어는 아니었던 걸까요?
이쯤 되면 왜 그분은 이 영상에 안 나오나 생각하셨을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조던의 기록은 좀 예전 기록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부분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 조던의 클러치 타임 기록입니다. 클러치 타임의 정의는 첫 번째 정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4쿼터 막판이나 연장전, 마지막 5분 동안을 말하고 점수 차이가 5점 이내로 나는 상황에서의 유효 필드골 성공률을 사용했습니다. 조던은 클러치 타임 필드골 성공률 52%, 3점 성공률 25%, 유효 필드골 성공률 52.7%를 기록했습니다. 유효 필드골 성공률만 놓고 보면 카와이 레너드, 샤킬 오닐에 이어 3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조던은 성공률도 성공률이지만 4년 동안 그는 클러치 타임에서 필드골 시도를 319번이나 했다는 점인데요. 레너드나 오닐보다 슛을 3배 넘게 던졌는데 성공률이 비슷하니 역시 조던은 조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던의 두 번째 전성기인 1995년부터 1998년의 기록만 뽑은 거라 조던의 평균 기록보다는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조던은 커리어 내내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경기 종료 25초 이내에 게임 위너 또는 동점샷을 19번 던졌고 그중 10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은 무려 53%입니다. 플레이오프 경기 종료 10초 이내에 게임 위너 또는 동점샷을 15번 던졌고 그중 7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은 47%입니다. 플레이오프 경기 종료 5초 이내에 게임 위너 또는 동점샷을 11번 던졌고 그중 5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은 45%입니다. 이번엔 NBA 파이널로 통계를 한정 지어 보겠습니다. 조던은 NBA 파이널에서 경기 종료 25초 이내에 게임 위너 또는 동점샷을 8번 던졌고 그중 4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은 50%입니다. 진짜 엄청난 기록들 아닌가요? 플레이오프의 엄청난 압박감, 타이트한 수비, 또한 그 당시에는 더 터프한 플레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팀의 운명이 달려있는 클러치 순간에 성공률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물론 필드골 성공률이 이 선수가 클러치가 있는 선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승부처에 득점도 많이 하지만 턴오버를 많이 하는 선수도 있고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 결정적인 스틸을 하는 선수, 보이지 않는 공헌을 하는 선수 등 다양한 형태로 승리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농구는 두 팀 중 하나가 득점을 더 많이 올려야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주로 선수들의 클러치 능력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구 관련 통계가 좀 더 발전되어서 승부처 때 공격, 수비, 양면의 기여도가 다 반영되는 지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MLB에는 WAR, 특정 선수가 평균적인 대체 선수보다 팀에 얼마나 많은 승리를 추가로 가져다 주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공격과 수비 기여도를 모두 포함한 통계입니다. 농구에도 이런 강력한 하나의 지표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가장 승부처에 잘하는 선수 같으신가요?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너무 좋고 토론의 장이 되는 게 좋아서 이번에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